안녕하십니까.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대기업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인재개발센터장 나기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이제 두 번째 실시하는 이제 본 간담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상위 그룹의 대표 회사 임원 21분을 모시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하고 또 글로벌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저희 대학의 노력을 임원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과 학교 총장단 여러분을 소개시키는 수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님 잘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재현웅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이마트 이용호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현대 화재사건 김갑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유진그룹 최지혁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대우건설 김용철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저희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안삼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현대백화점 백북이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박완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임원께서 지금 오고 계셔서 나중에 또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K그룹 구현서 실장님 좀 늦으시고 계시고요. 다음에 본대학교 연구부총장으로 계시는 장태규 교수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이준희 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세아홀딩스 신상호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저희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창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CJ 주식회사에서 이삼열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제약 김종효 정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약학대학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서동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약군의 강도석 이사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금융그룹의 이중호 인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기업을 대표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오판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저희 간호부총장으로 계시는 조갑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주두산 지주부문의 이재희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LS 입구동재련의 최종현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행정부총장으로 계시는 김창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포스코 정상정 디렉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의 고동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와 함께 우리 중앙대학교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저희 중앙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평소에가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그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학교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노력하는가를 보시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 임원님들의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오늘 그 모든 총장단을 다에게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임원님들의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자 해서 왔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우리 중앙대학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임원님들께서 중앙대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그 대학 교육의 혁신을 계획을 이끈다 그러더니 정말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좀 모양을 내느라고 해서 그런지 진행이 좀 늦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중앙대학은 잘 아시겠지만 19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 2008년도 이제 정확히 한 6년 전에 조선그룹에서 우리 그 법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 전에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때서부터는 정말 우리나라 그 교육의 대학 교육의 하나의 포상으로서 그 혁신의 선도대학으로 노력해보자 해서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는 개교 100주년 되거든요. 이때는 세계적인 명문대 반열에 올라가자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노력할 때에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누구죠?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그런데요. 서로 간에 하다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교수가 있으면 야, 너 중앙대학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 한답니다. 하지만은 여튼 우리 중앙대학이 그 끊임없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2018년도 개교 100주년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도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실상 단과대학도 많았고 그 학문 강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지난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12개 단과대학에 49개 교육 단위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대학에서 어떤 학문 단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정말 국가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뤄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에는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의 화두가 뭔지 대학도 알고는 있습니다. 창의, 융합, 실용 이런 것을 화두로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교수들이 누굽니까? 감히 교수한테 무엇을 가르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을 대학에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저런 걸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저렇게 그 교육 그 방향을 이끄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대학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실상 그렇지만은 사회에서 평가되는 대학의 교육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인성 역량이라든가 그 공통적인 직무 역량 또는 전문성 이런 면에서 사회에서 얘기하기는 도대체 대학 졸업생 쓸 수가 없다. 즉 일반 기업에서 재교육시키는데 엄청난 그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해도 우리 그 박윤선 이사님께서는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성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논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늦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그 진행이 인재가 미래다 이거는 우리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궁금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 이것이 하나의 큰 미션으로서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궁금하실 텐데 두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두산보다는 박용성 이사님이십니다.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사님하고 좀 코드가 좀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정말 우리 개혁과 혁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아마 진행해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듀케이션 레볼루션에서 그 우리는 기본적인 지향하는 바가 다빈 치형 인재입니다. 이 대학 교육이 한때는 어떤 전문 분야로 세분화돼 가지고 하나만 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그 기반으로 한 어떤 IT 그 전문 인력 이런 식으로 해서 선선자 오셨는데 선선자들이 그 지금 그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 예술학 또는 공학 또는 우리가 의학, 약학 등 중앙대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학문적 속성을 그 융합 또는 또 요즘에 통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융합 통섭을 통해서 다빈 치형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교육하자. 이게 기본적인 그 교육 그 우리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융합, 창의 다 중요한데 요즘에는 또 크레디빌리티, 신뢰 또는 책임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한 그 어떤 그 행위 또는 언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로.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여러분이 다 이미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신경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잠깐만 앞에 보겠습니다. 이게 좀 조금 모양을 냈더니 이게 진행이 좀 자, 사실상 잘하고 싶은 거는 커리큘럼 인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우선은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통계학을 했습니다. 미국 통계학을 가서 이제 80년대서부터 교수가 됐는데 제가 배우던 통계학은 전통적인 방법은 파퓰레이션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론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90년대 되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즉 큰 기관에서 고객 정보라든가 이렇게 수백만 명 또는 뭐 수천억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그 찾고 또는 뭐 어떤 고객들을 우수고객들을 분석해내고 또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까 예측하고 그런 뒤에 요즘엔 또 뭐가 화두가 되어 있죠? 빅데이터 아닙니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학문에 요구되는 그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바뀌고 있는데 교수는 어떤 추세냐면 기본적인 속성이 감히 교수를 누가 못 건드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 그걸 그냥 거기에 앉아서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쉬운 거 그런데 저도 교수를 해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만큼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저는 한 자리에 있지만 학생들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저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노력 없이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저 앞서가 있는데 교수가 뒤에서 그냥 자기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 현상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인증원은 뭐를 하느냐면은 각 학문 단위의 커리큘럼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느냐 아니면 앞서가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저걸 설립해서 이제 저기에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은 각 그 분야에 물론 교수도 참여시키고 그 분야의 전문가 사회기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과연 우리 대학의 통계학과가 또는 전자공학과가 커리큘럼이 이 시대 흐름과 같이 가느냐 앞서가느냐 뒤떨어진 건 없느냐 이걸 검증하는 그러한 그 기관입니다. 이걸 해서 1차적으로 한 거는 이미 시작했는데 1차적으로 한 건 뭐냐면은 각 교수님들의 그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실러버스. 그거를 그 전문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되고 있냐. 2차적인 그걸 끝냈고 2차적인 것이 이제 학과 학문단의 검증인데 그걸 해가지고 강의에는 이제 정말 우수한 그 강의에는 그 블루리본을 달아줘서 이 강의는 정말 우수한 그 강의 엑스를 해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학문단에 나와서 학문단에서 인증을 받은 학문단에는 또 그런 블루리본을 주문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모든 학문단위가 정말 그 교수님들께서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도록 고민해 줍시다. 이런 그 정책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미래융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지금 뭘 고민하면 우리나라에 5년 후, 10년에 필요한 한국 문화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한국 문화를 이제 그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학문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없애는 게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했는데 글로벌 금융, 국제 물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수요가 넘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그 학생들 공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융합공학부. 그래서 이거는 융합공학부는 일반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 여기에 나노가 있고 의공학이 있고 또 이미지 그 디자인 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분야들이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학문 단위를 만들었고요.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에너지 뭐 원자력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또 고정인 학과로 이제 자리매김했고요. 소프트웨어 학과는 요거는 그 계약학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 오신 몇 개 기업에서도 지원해주고 계신데 장학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해서 그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게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고 또 산업보안학과라 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대 그 뭐냐면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산업보안 쪽이 중요해지니까 안기부에서 우리 대학에 안기부에서 산업보안 쪽으로 중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대학 타진을 했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평가가 훨씬 좋은 명문사립대학에 타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학에서 하고는 싶은데 정원을 뺄 수가 없었답니다. 정원을 한 40년 정도 입학 정원을 빼야 되는데 어디서 뺄 수 없는 게 그게 대학이에요. 대학은 학과별로 완전히 담을 쳐놓고 이제 절대로 그걸 못 건드리게 하거든요. 학부교수들이. 근데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0년 정원을 빼서 산업보안학과를 신설해서 그 안기부 지원을 받고 또 그러니까 저 학과 운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의 미래도 보장을 받고 그래서 아주 대단히 우리가 야심차게 만든 하나의 학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는 이거는 전에 이제 계획학과를 했더니 그 BH의 그 비서실장께서 이사님께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VIP께서 이게 바로 요즘 그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사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또 바로 이메일 보내시더라고요. 야, DH한테 전화 받았다. VIP께서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알아주십사는 거는 여하튼 우리가 이 사회가 앞서 나가는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간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한테 전문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빈치형 인재에서는 교양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교양에는 물론 많은 선택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4개 과목은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첫째가 한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컬 그 시대에 한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뭔가 비즈니스 하는지 할 때에 그 정확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사를 교육하는데 좀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한국사 교재가 할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교양학부에서 한국사 교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사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한자인데요. 아무래도 이 동북아 문화권은 한자 문화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상당히 오랜 동안 한자에 대해서 등한해 왔죠. 하지만 한자를 모르고는 사실상 국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국어의 어원도 다 한자에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어느 정도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영어 집중 교육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학교도 많이 그럴 겁니다. 영어를 아주 쏟아낸 규모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영어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배우는 실용 언어를 배우는 이러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영어에도 어느 정도 졸업 인증제로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지만이 졸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어 사회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 학교의 가장 특별한 그러한 그 어떤 그 교양 과목일 겁니다. 이건 사실 이사님께서 처음에 오시고 제일 잘하신 건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차별, 대변, 구분을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벌어서 쓰는데 그럼 돈을 벌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쓸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거를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때 음악대학 교수님이 부조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사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이 왜 회계와 사회를 회계를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피아노 들고 가는 그 학생이 주로 뭐합니까? 전부 다 연주자가 됩니까? 아닌데요. 그럼 뭐합니까? 대다수는 그 집에 부모가 돈 있으면 뭐 피아노 음악 학원을 차리고 그러면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된다고 그 학원에 좋습니다. 학원 원장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제 학생들한테 그 수학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수학여를 받으면은 그걸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 회계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직장, 어느 일을 하더라도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 그 교생들이 회계와 사회에서 기본적인 회계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는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우리 대학이 요즘에 지금 최근에 4, 5, 6월에 지금 이제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을 이제 그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매일 뭐 그냥 5억, 10억, 20억, 뭐 40억짜리 우리 땄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부장이 있는데 근데 링크 사업이 그 중에서 뭐냐면 아주 큰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산학협력을 또 잘해라. 그거를 갖다가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링크 사업입니다. 산학협동 그 지원 사업이. 이것이 금년에는 우리가 37억 지원을 받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은 아마 연 그 50억을 지원받을 것 같은데요. 이 돈을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여러분에게 잘하고 싶은 우리의 큰 그 사업이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평가하고 교수를 좀 제가 좀 쪼는데요. 강의 평가 결과가 전면적으로 공개됩니다. 그 교수들은 자기가 강의 평가된 것이 바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 연구 업적도 전면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연구 업적 공개하려 그러면은 그 본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동의를 하라 그랬더니 약 한 80% 정도는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 20%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교수들은 할 수 없어요. 모든 뭐 어떤 그 제가 사인하는 거에서 교수 이름이 오르면은 그 우선 그부터 확인합니다. 동의했나? 동의 안 하면 전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사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왜냐하면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가 뭐죠? 교육과 연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평가받고 그거를 그 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사회는 아직도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하튼 이것이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의 그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다른 대학 총장들이 저보고요. 아, 총대 잘한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쫓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시에 찔리고 막 뭐에 돌멩이 맞고 해서 그 만신에서 가는데 저들은 뒤에서 편하게 쫓아오겠다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수생활 30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미션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사이의 마인드를 좀 바꿔놓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서강대학하고 함께 중앙대학이 학점이 가장 짠 대학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서류 전형하실 때 우리 중앙대학 학점은 좀 그냥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4.0 넘으면 정말 천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재들인데 학점은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앙대학 학점은 제대로 가는 거니까 어디 학점 보시면 그럴 겁니다. 뭐 4.3도 나오고 4.5 만점에. 그런데 우리는 4.0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4.0 넘어왔을 때 정말로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금년 봄에 이게 회자가 됐죠. 사회적으로. 뭔지 아시죠? 대학교의 성적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람용은 본인이 보는 거고
취업용은 그 취업할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취업용에는 열람용에 있는 것 중에서 F를 받았던가 뭐 있던가 이런 거를 갖다 다 취업 깨끗이 세탁해서 학점을 세탁해서 아주 좋은 것만 다 정리하도록 이게 일반적인 대학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꾸 죄송합니다. 이사님 말씀드려서요. 이사님은 이분이 정말 원칙적으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와서 보시더니 너희들 장난하냐? 이게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 학교에 학생이 수업을 들었으면 학점이 그대로 기록이 돼야지 뭐 취업을 해서 학생 보기 좋게 이걸 세탁해서 좀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중앙대학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적을 제출해라. 이게 이래야지만이 사회에서도 우리 중앙대학교 졸업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한다. 이게 하나의 우리 대학의 자신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그렇다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는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적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람용하고 취업용 구분이 없습니다. 아마 명문대학에서도 이렇게 한 게 별로 없고 이제 아마 지난 봄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대학도 이렇게 해 나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인이 바뀐 뒤에 여기 이제 병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지었고요. 이 건물이 바로 현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영경제관하고 해서 이게 22,300평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대학 건물로서는 가장 큰 규모랍니다. 이게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게 이제 블루미를 우리가 그래도 기숙사인데요. 기숙사가 우리가 현재 한 1,200명 수용하고 있고 또 저게 1,400명 수용 규모의 제2기숙사가 이제 한두 달 내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떤 교육 인프라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대부분 다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13년 금년도 입시에서는 전체 대학 지원생의 약 12%가 우리를 지원하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평가고 그 평가팀을 보니까 한 10명에서 1년 내내 대학평가만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얘기해도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평가에서 작년에 이제 종합대학 8위에 했는데 8위에는 뭐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제외하놓으면 사립대학으로서는 뭐 성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대 그리고 우리가 되는 그러한 업적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중앙대학이 서서히 옛날의 명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대처럼 지금 성대는 각종 평가에서 연고대, 서울대를 뛰어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대학이 되도록 지금 뭐 모든 중앙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링크 사업에서 우리가 그린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자, 이런 중앙대학에 경쟁이 있는 각 학문단위가 결합해서 이거를 모델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또 인문 예술이라는 거는 이러한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창의적인 그러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자. 그러면서 또 이건 링크 사업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을 잘하는 즉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자. 이것이 우리 중앙대학의 하나의 그런 과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사님하고 약속한 것이 우리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여는 참 잘 가르치는데요. 저희 중앙대학교의 변화되는 모습과 총장님의 대학 운영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만찬을 드시면서
기업과 대학 간에 상호 필요한 그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궁금한 사항들 주고받으시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일부 순서는 저희 상황 마치고 바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